안녕하십니까. 상급, 준상급 배정한자 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배정한자 풀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배정한자를 원리론적으로 문자학적으로 접근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죠. 왜냐면요, 그 안에 옛날의 상황과 설정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글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무가 아니고 무언가 꿰뚫어 놓을 관자입니다. 꿰뚫을 관. 왜냐하면 이런 물건이 있다면 여기에 구멍을 내고 실로 꿰어서 꿰뚫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되냐? 꿰을 관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돈을 꿰뚫어서 옛날 엽전은 가운데가 뚫어져 있죠. 그것을 꿰뚫어서 꿰다의 뜻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엽전의 무게가 일정했기 때문에 무게의 단위인 관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관 사다, 두 관 사다 할 때 이 관은 바로 그 엽전의 무게가 일정한 데서 유래가 되겠죠. 관통하다, 본관이 어디냐? 관철하다. 즉 뭔가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꿰듯이 통하는 것이 관철입니다. 이게 통할철 꿰일관이니까 꿰어서 끝부분까지 통하는 것이 관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또 관철되고 이 일이 관철된다는 건요, 대단히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구슬을 꿰듯 꿰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폐모라는 약초의 형상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운면이라고 해서 집이라는 건 여러분이 배웠고요. 그 다음 집면을 뺀 나머지 것이 무슨 자냐면 폐모라는 뜻입니다. 폐모가 뭐냐면 한약재의 일종이죠. 즉 집안에다가 한약재의 일종이니 폐모를 심을 수 있을 만큼 집이 넓다.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다. 이 폐모가 한약재이기 때문에 한약재를 집에다 기른다는 것은 즉 남을 위한 배려죠. 집 안에 그 폐모를 심을 만큼 마음이 넓든 정원이 넓든 넓다라는 뜻에서 이건 너그러울 관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대하다, 관용이 참 관용력이 크다 할 때 이 관용은 무언가 남을 위해서 무슨 폐모를 심듯 마음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그러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우려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을 심든 폐모를 심든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꿰을 관자가 이 안에 숨어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마음심 옆에 꿰을 관. 이야기가 벌써 되죠. 마음이 사리를 꿰뚫어 가지고서 하는 일에 익숙해진다. 그것이 버릇이다 해서 버릇관, 익숙할 관자입니다. 즉 마음에 꿰어 있어 익숙하다. 그건 당연히 그래서요, 한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딴짓하면서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버릇관, 익숙할 관자의 어원이 그렇기 때문이죠. 습관, 관행, 관례 할 때 이 관은 버릇관, 익숙할 관이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요, 하는 일이 이치에 맞아가지고서 꿰뚫려가지고서 마음이 여유로운 겁니다.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집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 옛날 관리들이 밥을 먹고 묵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마련된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관은 집관인데 사실은 어원은 관리들이 밥을 먹고 머무를 수 있었던 집이다 해서 관이었다는 거죠. 관사,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관사는 벼슬아치리들이 머무는 집입니다. 관장, 네, 정관장도 여전히 맡고 있더군요. 이 관장이라는 것은 어떤 관의 우두머리가 관장이죠. 박물관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어쨌든 관의 우두머리가 관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이라는 건 사실은 어원에는 뭐냐? 묵어갈 수 있었던 집입니다. 그것도 관리들이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 괴자, 괴도 할 때 쓰는 자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원상에는 손수의 제방병과 점괘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점괘괴자는 왜 점괘괴자냐면
이게 홀규자라고 그랬죠. 홀이라는 것은 지경과 지경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땅의 경계죠. 그것은 꼭 전투를 벌인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점괘 괴자고요. 이것은 그 점괘를 친 것을 손으로 걸어 놓는다는 얘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쟁에서 점괘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이러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보고 그 점괘대로 행하자 해서 걸 괴자가 됐어요. 괴의하다, 괴종식에 괴도할 때는 전부 걸어놓다라는 뜻의 이 걸 괴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걸어놓다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점괘를 항상 걸어놨거든요. 전쟁을 하든 마을에 무슨 행사를 할 때 점괘를 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걸어놓다 보니까 걸 괴자를 거기에서 힌트를 딴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자인지 같이 만나볼까요? 이번 자는 괴의할 괴자입니다. 참 요거 괴담할 때 이 괴의할 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괴의할 괴는 원자는 원래 그 속자는 여기 옆에 있을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또 힘을 쓰고 힘을 써도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상하다 해서 괴의할 괴자입니다. 원래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기 옆에가 있을 제자이기 때문에 있을 제의 변형이 이렇게 바뀐 거죠. 즉 마음에 남아있는 일은 괴의한 일만 남아있죠. 그래서 괴의할 괴자입니다. 괴의하다, 괴질, 괴한. 이때 이건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사나이 한자죠. 나한할 때, 즉 괴한하면 괴의한 사나이. 이것이 괴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괴한한테 납치됐다 할 때 이 괴한은 괴의할 괴 나라한이 아니고 여기서는 장정한, 괴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나이 한자니까요. 사실 이 사내남이라는 사내라는 말이 옛날에 신라시대 때 사나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나가면 사나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사나해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사나해처럼 닮기를 바라서 모든 사람이 사나해다, 사나해다 이러다 보니까 사내가 됐답니다. 어원상에는 그래요. 신라사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라는 말의 어원은 참으로 좋은 출발이에요. 미남이라는 출발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괴한할 때 이 한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 질퍽거리는 사내를 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한하듯이. 그러니까 괴한은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괴상한 데다가 질퍽거리는 남자니까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 흑덩이 괴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흑토 옆에 귀신귀, 즉 무슨 얘기냐? 흙이 둥근 형상으로 귀신처럼 놓여 있다는 데서 이건 흙덩어리다 해서 흙덩어리 괴자가 된 겁니다. 금괴, 괴근, 괴석할 때 이거 금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그때 이 괴는 흙덩이 괴자입니다. 그러니까 금괴는 금이 흙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것이 금괴입니다. 흙덩이 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알면 이해하기 쉽겠죠. 흑덩이 괴자는요, 흙이 마치 귀신의 모양처럼 형상을 덩어리져 있는 것이었다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전부 귀신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부끄러울 괴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귀신귀가 들어가네요. 즉 무슨 얘기냐? 마음에 도깨비가 두려운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있었다는 데서 이게 부끄러워할 괴자입니다. 즉 마음으로 귀신이 부끄럽다. 귀신이 마음속에서 뭔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해서 부끄러울 괴라는 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심, 자괴, 괴색 이런 것들은 전부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이 부끄러울 괴자가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무너질 괴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흑토 옆에 사실은 이게 오드이고요. 그 오드이 안에 무언가
품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몸에 품은 어떠한 물건이 땅에 흙에 떨어지는 데서 이것은 깨어지다 무너지다 해서 무너질 꾀 파괴할 꾀자입니다. 괴멸하다 파괴하다 할 때 이 괴는 즉 몸속에 품속에 품고 있던 어떤 물건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진다라는 뜻에서 무너질 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파괴하다라는 것은 품에 있던 어떤 것들이 깨어지고 깨트려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게 파괴입니다. 사실 옛날에 항아리 같은 걸 귀하게 품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깨어지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옛날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부잣집에 여자 종년이 있었답니다. 종아이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그 도자기 3개 중에 하나를 깼답니다. 그러니까 마저 죽을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귀지를 발휘하고 그 하나를 깬 것을 2개를 마저 깼습니다. 주인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 깬 것도 못해서 2개를 더 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 도대체 왜 이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 깬 것은 어차피 죽을 죄에 해당한다. 2개를 깬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깨서 죽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뒤로 그 주인은 그 여자 종아이를 귀하게 대했답니다. 사람은요, 품에 가지고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을 괴라고 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품속에 있는 것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공교로울 교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만들 공자죠. 그 옆에 이것은 원래는 숨막힐 후자입니다. 즉 만든 물건이 입이 딱 벌어지도록 숨막히도록 잘 만들었다. 교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묘할 교자입니다. 공교로울 교라는 것은 교묘하다라는 뜻이죠. 교묘할 교라는 얘기예요. 교묘하다, 교졸하다, 교하고 졸한 것은 반대말이죠. 그 다음 교태롭다, 그 여자가 교태롭다 할 때 쓰는 교태. 즉 숨막힐 후만 알아도 이 글자가 쉽게 해석이 됩니다. 만든 물건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입이 딱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다. 그건 교묘하게 잘 만든 거다 해서 교묘할 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재주가 뛰어난 것을 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남이 볼 때 입이 딱 벌어지도록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잘 만들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이 출발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들교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귈교 옆에 고을읍, 즉 고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사귈 수 있는 곳이라는 데서 교외 들이다 해서 들교, 교외교라는 글자입니다. 교외 들밖을 얘기하죠. 근교에 놀러가다, 그 다음 교영하다, 그러니까 들에까지 나아가서 맞이하는 것을 교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느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여기서는 그 시내권의 밖을 들이라고 했고 그 들은 고을읍 옆에 사귈교, 즉 사귈 수 있는 고을만큼 떨어진 곳이 들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수레거 옆에 사귈교. 무슨 얘기냐? 수레에 짐을 실을 때 얽어맸죠. 가로 세로 서로 얽혀 사귀듯이 얽혀 매서 그 짐틀의 기울어짐을 보고서 즉 수레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것을 지그재그로 무언가 얽어맨 짐틀의 기울어짐을 보고서 무게나 또는 부피를 견준다는 데서 이것을 비교할 교자가 된 겁니다. 비교하다, 교략하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이 비교할 교자가 쓰이겠죠. 그러니까 짐을 잘 실는 짐꾼들은요, 마차에나 수레에다가 짐을 실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그 짐틀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것을 비교해가면서 잘 실습니다. 근데 무대뽀로 소위 말하면 무작정 실는 사람은 짐이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비교하면서 물건을 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이번 글자는 바로잡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는지 같이 볼까요? 화살시 옆에 이게 원래 높을교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높이 솟은 나무로 만든 도구에
굽어 있는 화살을 끼워서 그 굽어 있는 화살을 곧게 핀다는 데서 이게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이게 높을 교자거든요. 사실은 높이 솟은 나무라는 것은 어떤 이 화살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워놓은 틀이겠죠. 그 틀에 화살을 굽어 있는 화살을 끼워서 바로잡는다는 얘기예요. 교정하다, 교위하다. 사실은 교위라는 것은 둘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살이 휘면 정곡을 못 지르겠죠. 소위 말하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어떤 틀에다 그 화살을 이게 제대로 잡혀 있는지 모양새를 맞춰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오렐구라는 글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 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렇게 옷소매를 잡고 늘어지는 모양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뒤로 잡고서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는다.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그것을 잡고서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는 데서 이거야말로 오렐구다. 사실 화장실이 급한 사람을 붙잡고서 너 오랜만이다, 반갑다, 동창은 잘했느냐 이러면 정말 시간이 오래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렐구자입니다. 영구, 내구, 유구한 세월 할 때 전부 다 이 오렐구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래다라고 느끼는 것은 급한 만큼 더 오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네, 언덕구라는 글자네요. 언덕. 사실 언덕이라는 글자가 많아요. 언덕, 능, 언덕, 파, 굉장히 많은데 언덕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언덕구의 어원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어떠한 지경이 되는 땅 위에 쌓인 흙더미 모양에서 높지 않은 언덕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남쪽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북녘북의 약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즉 어떠한 사람이 땅을 딱 해놓고 남쪽을 향해 있으면 그 북쪽에 있는 언덕이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떠한 흙에 쌓여 있는 흙더미가 언덕이다. 물론 높지 않은 언덕을 구라고 합니다. 구릉, 구산, 사구. 이건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그러죠. 모래사자, 언덕구자. 사실요, 이 언덕은 중요한 것은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높지 않은 언덕을 구라고 한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요, 다른 언덕이라는 글자와 혼동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